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如果不是因为碰巧我活下来了，谁能证明是他推我下去的？ 2019년 6월 9일 일요일 태국 우본 라차타니 태국 북동부에 있는 우본 라차타니는 흔히 줄여서 우본이라고 부릅니다. 우본은 방콕에서 약 600km 떨어져 있는데 암벽 절경이 유명한 파템 국립공원은 인기 관광 명소입니다. 새벽 3시 30분 요란한 알람 소리에 류샤동, 왕난남 부부가 눈을 뜹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파템 국립공원에서 일출을 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여행 중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 류샤동이 말합니다. 여보, 나 3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일출을 본 적이 없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우리 세 식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출을 보고 싶어. 남편의 부탁에 왕난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뒤로 미루고 며칠 더 우본에 있기로 합니다. 새벽 5시 30분 류샤동 왕난나는 파템 국립공원에 도착해 일출을 보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산 정상에는 이미 관광객들이 3355 모여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출 보는 것이 소원이라던 남편은 정작 일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 류샤동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20분 후 날이 조금씩 밝아오는데 해가 뜨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왕난나는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러 차에 가려는데 곧 해가 뜰지도 모른다며 류샤동이 한사코 왕난난을 말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관광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왕난난도 호텔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남편 류샤동을 생각해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아침 8시 오늘 일출을 보기는 틀렸다며 왕난난이 호텔로 돌아가자고 류샤동에게 말합니다. 왕난난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류샤동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저기로 가보자. 저기에 3000년 전에 그려진 벽화가 있대. 류샤동이 말한 곳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준했습니다. 임신 3개월에 들어선 왕난난이 가기에 매우 위험했죠. 그런데 남편 류샤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왕난난을 재촉합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어느 절벽 부근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위험한 것 같다는 왕난난의 말을 못 들었는지 류샤동은 왕난난을 낭떠러지 부근으로 데려갑니다. 진짜 좋지 않아? 류샤동은 왕난난을 뒤에서 껴안으며 왕난난의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합니다. 왕난난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강한 힘이 그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왕난나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왕난나는 34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녀를 향해 누군가 말합니다. 죽어. 남편 류샤동이었습니다. 왕난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 류샤동의 계략이었구나. 왕난나는 의식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류샤동은 절벽 위에서 미동도 없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왕난난 1987년 중국 남경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왕난나는 여행사에 들어갑니다. 왕난나는 실적이 뛰어나 우수사원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왕난나는 능력을 인정받아 태국 주재원으로 발령납니다. 태국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귀한 경험과 인맥을 쌓게 해줍니다. 27살이 된 왕난나는 여행사를 나와 태국 방콕에서 말린 망고를 파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그녀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왕난나는 순식간에 우리 돈 약 3,6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봅니다. 주변에서는 타지에서 여자 혼자 사업에 성공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며 고향 남경으로 돌아가 편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왕난나는 낮에는 무역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서 태국어를 배웠습니다.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 자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죠. 다행히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왕난나는 망고 사업 말고도 홈스테이, 레스토랑에 투자에 성공합니다. 그녀는 태국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면서 30살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우리 돈 약 37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왕난나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중국 남경에도 회사를 설립합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렸습니다. 그러나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왕난나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일에만 매달린 나머지 남자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난나는 평생 2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는데 모두 어릴 때 일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는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재촉하고 무엇보다 왕난난 본인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2017년 5월 19일 한 모임에서 왕난나는 류자동을 만나게 됩니다. 왕난나는 같은 고향 사투리를 쓰는 류자동을 보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류자동 역시 왕난난과 같은 강소성 사람이었습니다. 왕난난은 류자동의 훈훈한 외모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류자동 역시 왕난난이 마음에 들었는지 왕난난 옆자리로 와 앉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첫 만남 이후 류자동은 쉴 틈 없이 왕난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매일 왕난난을 야간 학교까지 바래다 줍니다. 류자동은 왕난난의 SNS를 뒤져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는지, 왕난난에 대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왕난난이 좋아할 만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왕난난은 섬세하고 자상한 류자동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류자동은 문자 메시지로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왕난난은 자기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류자동이 참 좋았습니다. 류자동 역시 왕난난처럼 사업에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왕난난은 류자동을 보며 지금 자리를 잡기까지 혼자 고군분투하며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류자동은 매일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며 몸매를 가꿨습니다. 왕난나는 그런 그를 보며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난나는 류자동이 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현재 그의 모습에 만족했고 타국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운명이라고 생각해 류자동과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두 사람이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류자동이 자기 과거에 대해 고백합니다. 사실 나 결혼한 적이 한 번 있어.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어. 부모님이 강제로 시킨 결혼이었고 지금은 이혼했어. 이어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어. 빌어먹을 의리가 뭔지 친구를 대신해 내가 절도죄를 뒤집어 썼거든. 한마디로 류자동은 한 번 결혼한 경험이 있고 8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막 사회에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왕난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콩깍지가 단단히 쉰 왕난난에게 그의 지난 과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왕난나는 오히려 류자동이 지난날 좋지 못한 일을 겪은 것을 마음 아파하며 자신이 그의 곁을 지켜주겠노라 다짐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류자동이 왕난난에게 청혼합니다. 왕난나는 결혼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그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류자동은 온갖 가문이설로 결혼하자고 조릅니다. 2017년 7월 15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부터 먼저 합니다. 왕난나는 이 사실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류자동이 지금은 자기 상황이 좋지 못해 면이 서지 않는다며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가족에겐 나중에 말하자고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왕난나는 류자동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류자동이 나타난 것은 열심히 산 자신에게 신이 준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류자동의 마음도 과연 왕난난의 마음과 같을까요? 놀랍게도 류자동은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꾸몄습니다. 사실 류자동은 중국에서 큰 빚을 지고 태국으로 도망온 상태입니다. 돈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할 류자동은 돈 많은 여자를 꼬시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난난의 존재를 알게 되죠. 왕난난은 미혼에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류자동은 바로 왕난난을 타깃으로 정합니다. 류자동은 모임을 주최해
왕난난에게 접근합니다. 왕난난이 운명이라고 느꼈던 그들의 첫 만남부터 모든 게 다 류샤동의 계략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왕난난과 안면을 트는데 성공한 류샤동은 이후 미친듯이 애정 공세를 펼칩니다. 따뜻한 말과 행동, 이벤트들 모두 돈 많은 왕난난을 꼬시기 위한 연기였을 뿐입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마친 두 사람의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류샤동이 왕난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걸 하려면 당신과 떨어져 지내야 하더라고. 난 당신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깝지만 거절했어. 류샤동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왕난나는 그의 이런 헛소리에도 매번 감동합니다. 결혼 한 달 뒤, 류샤동은 왕난난에게 본격적으로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던 데다 시간이 지나면 가져갔던 돈을 다시 돌려줘. 왕난나는 크게 개의치 않고 계속 류샤동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왕난난에게 가져가는 돈의 액수가 커지고 조금씩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류샤동의 태도에 화가 난 왕난나는 남편의 뒷조사를 합니다. 알고 보니 류샤동은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난나는 크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남편 류샤동이 잠시 방황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의 도박빚을 모두 갚아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왕난난이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왕난난을 류샤동이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으나 이런저런 일들로 잠시 방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류샤동은 좋은 사람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류샤동의 도박빚을 아무 말 없이 갚아준 왕난난의 행동은 류샤동의 망나니 기질을 더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류샤동은 도박을 끊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도박에 미쳐 있었죠. 그럼에도 왕난나는 남편이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실이 아닌 연기였다고 해도 예전에는 왕난난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척이라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류샤동에게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류샤동은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게임만 했습니다. 왕난난이 퇴근하고 집에 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하루는 왕난난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류샤동은 그런 그녀를 보며 낄낄 웃어댔습니다. 그가 왕난난을 쳐다보며 이야기할 때는 오직 돈이 필요할 때뿐입니다. 더 이상 류샤동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왕난난이 월급을 후하게 줄 테니 자기가 운영하는 중식 레스토랑을 관리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왕난난의 이야기를 들은 류샤동은 자기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다며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일하라고 압박하는 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류샤동의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왕난나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자 류샤동은 아내 이름으로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회사 돈까지 손을 댑니다. 회사 돈이 사라진 걸 안 왕난난이 경찰에 신고하는데 범인이 자기 남편 류샤동이라는 게 밝혀지자 왕난난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일이 있고 난 뒤 심신이 지친 왕난난은 류샤동에게 이혼하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류샤동은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왕난난은 남편을 용서하고 도박빚을 다시 또 갚아줍니다. 2019년 4월 1일 왕난난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나 류샤동은 그녀를 차갑게 대합니다. 뱃속의 아이가 마치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류샤동은 왕난난을 그림자 취급합니다. 하지만 왕난난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도 바뀔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류샤동이 따뜻하게 그녀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손수밥도 짓고 왕난난과 함께 산부인과도 다닙니다. 왕난난은 류샤동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아빠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류샤동은 아내 왕난난의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합니다. 수익자는 물론 류샤동 본인이었습니다. 류샤동은 이때부터 아내를 처치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녀만 없어진다면 거액의 보험금은 물론
그녀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까지 모두 자기 차지였습니다. 왕난나는 남편 류샤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5월 말, 두 사람은 중국 남경에서 방콕으로 돌아옵니다. 왕난나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콕에 있는 집을 새롭게 인테리어 하려 합니다. 그런데 남편 류샤동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에게 왕난난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저 너무 더워서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류샤동이 말합니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잖아.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여행 다녀오는 건 어때? 왕난나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류샤동은 바로 여행 계획을 짭니다. 왕난나는 류샤동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류샤동은 왕난난과 유명한 관광지 세 곳을 둘러봅니다. 모두 깊은 협곡과 기이한 봉우리, 계곡 등 아름답지만 임산부가 구경하기에는 다소 험난한 곳들이었습니다. 일정이 피곤했던 왕난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류샤동이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구경하고 가자고 말합니다. 우본에 있는 파템 국립공원에 갔다가 집으로 가자. 그곳 경치가 정말 좋대. 왕난나는 고민합니다. 회사 대표인 그녀가 오랫동안 회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흥을 깨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결국 승낙하고 맙니다. 2019년 6월 7일, 류샤동 왕난난 부부는 우본에 도착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류샤동은 왕난난을 데리고 곧장 파템 국립공원에 있는 산을 오릅니다. 그는 절벽에 서서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왕난난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 분명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했는데. 류샤동은 절벽 끝에 서서 절벽의 높이와 경사를 체크합니다. 6월 8일, 류샤동은 아침 일찍 일어나 파텐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탐색하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켜줄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6월 9일, 류샤동은 임신한 아내 왕난난을 데리고 일출을 보기 위해 파템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류샤동은 고대인의 벽화가 있다며 절벽 가장자리로 아내를 이끕니다. 그러고는 뒤에서 포옹을 하고 가벼운 입맞춤을 한 뒤 묻습니다. 지금까지 후회되는 일은 없어? 느닷없는 남편의 질문에 왕난나는 좀 의아했지만 곧 태어날 아기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후회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럼 죽어. 믿을 수 없는 남편 류샤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강한 힘에 의해 34m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왕난나는 이렇게 죽었을까요? 다행히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려 그 충격이 완화돼 기적처럼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땅에 떨어진 왕난나는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마치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다 부서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절벽 위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 류샤동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눈치채면 그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34m나 되는 절벽 아래로 떨어진 왕난나는 꼼짝없이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쯤 지났으려나 정신이 든 왕난나는 자기 상태가 어떤지 조심스럽게 몸을 살펴봅니다. 다리뼈가 부러져 살을 뚫고 나왔지만 다행히 하체에 큰 출혈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뱃속의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길을 잃고 주변을 서성이던 한 여성 관광객이 왕난난을 발견합니다. 관광객의 도움으로 왕난난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왕난난의 눈에 헐레벌떡 달려오는 남편 류샤동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울면서 말합니다. 여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그리고 곧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왕난난에게 속삭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중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알지? 어차피 이판사판. 너 따위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 류샤동이 파템 국립공원을 나오는데 급히 지나가는 구급차를 봅니다. 이상한 예감의 류샤동은 확인차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는 한시도 병상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감시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류샤동은 사랑하는 아내의 사고에 죄책감을 느끼는 착한 남편 행세를 합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전 아내 곁에 없었어요. 잠시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밝혀주세요. 왕난난이 사고를 당한 절벽 주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도 없었죠. 그래서 류샤동은 왕난난만 잘 컨트롤하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24시간 내내 왕난난 곁을 떠나지 않고 감시하면서 허튼 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태국 경찰이 중국어 통역사와 함께 왕난난을 찾아옵니다. 류샤동은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왕난난을 류샤동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류샤동은 자고 있는 왕난난 몰래 산소 마스크를 벗깁니다. 그런데 때마침 병실에 간호사가 들어오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산소 마스크를 원래대로 해놓습니다. 하루는 류샤동의 회복도 다 되지 않은 왕난난을 데리고 퇴원하겠다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나 곧 의료진에 의해 제지됩니다. 태국 경찰이 왕난난을 찾아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류샤동은 왕난난 곁에서 그녀가 경찰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왕난난은 류샤동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거짓말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좀 어지러웠는데 아마 의식을 잃으면서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왕난난의 모습에 류샤동은 안심하며 왕난난이 자기 말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후 왕난난이 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에 그녀의 친구가 병문안으로 옵니다. 이때 왕난난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왕난난은 류샤동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친구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류샤동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류샤동과의 대화를 녹음합니다. 이 녹음 기록은 후에 류샤동이 아내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6월 13일 아침, 류샤동은 병실에 나와 아침을 사러 갑니다. 요 며칠 왕난난을 류샤동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매우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는 왕난난이 감히 자기를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류샤동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왕난난의 주치의가 병실을 찾아옵니다. 왕난난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주치의에게 자기가 단순 낙상사고로 당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범인의 정체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빨랐던 주치의는 왕난난이 뭔가로부터 협박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왕난난은 1인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됩니다. 중환자실에는 여러 환자가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어 일반 병실보다 중환자실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중환자실은 보호자 면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난난은 남편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고 류샤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왕난난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다음날 태국 경찰이 왕난난을 찾아옵니다. 왕난난은 머리가 어지러워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이전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며 번복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실 남편 류샤동이 절 절벽에서 떨어뜨렸어요. 사실을 말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왕난난이 경찰에 사실을 말했다는 걸 모르는 류샤동은 밝은 얼굴로 중환자실에 들어옵니다. 중환자실에서 류샤동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경찰은 류샤동을 보자마자 바로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남편 류샤동이 체포되는 걸 확인한 후에야 왕난난은 그동안의 서름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대체 왜 나한테 그랬어? 전 그의 표정에서 그 사람 마음을 읽었어요. 왜 아직 살아있는 거지? 이상하다.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너만 제대로 죽었으면 내가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 재산은 모두 내 차지였는데 말이야. 정말 이해가 안 돼. 류샤동은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사실이 모두 밝혀진 마당에도 반성은커녕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류샤동의 어머니가 왕난난에게 전하여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사정합니다. 며느라가, 네 남편이 얼마나 착하니?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왕난난이 들은 채도 하지 않자 류샤동의 어머니는 태도를 바꿔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지? 요망한 것. 감히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내 아들 아니면 너 같은 거 데리고 살 사람이 어디 있을 거나 같아? 왕난나는 왼쪽 허벅지, 팔, 쇄골, 무릎 등 총 17곳이 골절돼 약 100개에 가까운 의료용 나사못을 온몸에 시술했습니다. 병원에 막 실려왔을 당시에는 뱃속에 아이가 살아있었지만 회복 과정에서 계속되는 약물 치료로 인해 안타깝게도 임신 5개월 만에 아이를 잃고 맙니다. 스스로 먹고 씻고 움직일 수도 없는 왕난난을 위해 왕난난의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왕난난은 부상 정도가 심해 5번의 큰 수술을 받았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약 3년간 굳은 의지로 재활하며 왕난난은 기적처럼 다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3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류샤동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혼자 절벽 가까이에 있다가 떨어진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말은 이전 왕난난의 친구가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에 녹음된 대화 내용으로 인해 거짓말로 판명납니다. 녹음기에는 류샤동이 왕난난을 위협하며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류샤동이 아내 왕난난의 사망보험금과 우리 돈 약 30억 원이 넘는 아내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판단,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왕난난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류샤동은 바로 항소합니다. 2심 재판에서 류샤동은 5명의 친구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류샤동이 평소 왕난난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참고로 이 5명은 예전에 류샤동과 함께 절도를 저지른 일당이었습니다. 그럼 2심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류샤동의 몸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기징역 10년형으로 감형됩니다. 왕난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왕난나는 오랜 기간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 치료비와 변호사비 등으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던 기존 사업들의 수익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왕난나는 돈을 벌기 위해 SN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의 진행자로 활동합니다. 많은 중국인은 그녀의 강인함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비참함을 내세워 돈을 구걸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왕난나는 아직도 류샤동과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 왕난나는 누구보다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재판 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빨리 이혼하고 싶다면 10년형에 처한 2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왕난나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이혼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2023년 6월 마지막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류샤동에게 유기징역 33년 4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왕난난, 그녀가 지난 과거는 잊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